혹시 누군가랑 이렇게 팔이 스쳤는데 살짝 어색하거나 아니면 되게 친한 친구나 가족인데도 이렇게 안아주기가 좀 쑥스럽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스킨십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이런 작은 어색함이 쌓이고 쌓이면 이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도 뭐랄까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터치 기아라고 하죠. 이 접촉이 부족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허기. 이게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니까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킨십에 숨겨진 어떤 놀라운 과학적인 힘,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예, 단순한 접촉이 호르몬이나 뇌기능, 심지어 감기 예방에도 영향을 준다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공유해주신 자료들 쭉 보니까요. 이 스킨십이 우리 관계, 그리고 건강,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왜 스킨십을 어색하게 느끼는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들, 또 관계 속에서 스킨십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어색하게 느끼는 걸까요? 자,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문화적 배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서양하고 비교했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 스킨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어떤 연구를 보니까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남들 보는데 이런 시선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뭐 말없이 그냥 묵묵히 챙겨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 표현이 좀 적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꼭 싫어서라기보단 그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표현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군요. 세대 간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세대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그 개인적인 공간의 크기, 이것도 다 달라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주 가까운 거리, 뭐 친밀한 거리라고 하죠. 이것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팔 길이 정도의 거리, 개인적 거리, 이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또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타고난 감각의 예민함,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렇군요. 뭐 문화나 개인차 때문에 어색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십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건 역시 그 과학적인 효과 때문이겠죠. 듣기만 해도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겁니다. 대표적인 효과가 역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가 특히 흥미로운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 20초 동안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그 스트레스 호르몬 있잖아요. 코르티솔. 그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장 박동이나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피부에 있는 그 압력 수용체가 뇌에다가 괜찮아, 안전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일종의 뭐랄까 촉각적 안정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20초 포옹만으로 호르몬 수치가 변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기분 탓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카네기 멜론대 연구를 보면요. 평소에 포옹 같은 스킨십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덜 걸리고 설령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볍게 지나갔다고 해요. 마치 포옹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약해질 수 있는 우리 몸의 면역 방패,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면역력까지요. 이야, 스킨십의 힘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 모든 긍정적인 효과의 중심에는 사실 옥시토신이라는 뇌내 호르몬이 있습니다. 흔히 사랑 호르몬 아니면 신뢰 호르몬 이렇게 불리죠. 따뜻한 스킨십을 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억제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과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콜로라도 대학 연구에서는 연인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덜 느낀다 이런 결과도 나왔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 UC 버클리 연구팀이 주의 실험을 통해서 옥시토신이 손상된 심장 근육 회복이나 노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스킨십은 뭐랄까 관계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건강 지킴이 역할까지 하는 셈이네요. 정말 가족이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 스킨십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은 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군요.
그 신생아한테 엄마 체온 느끼게 해주는 캥거루 케어 있잖아요. 그게 아기의 안정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무턱대고 하는 서툰 스킨십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그냥 쿡 만진다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맞지 않는 타이밍에 시도한다거나 상대가 불편해하는 그 개인적인 경계, 이걸 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죠. 아, 특히 성별에 따라서 스킨십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류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남성은 스킨십을 좀 긍정적인 신호, 예를 들어 나한테 호감 있나?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혹시 이게 잠재적인 위험 신호는 아닐까 하고 조금 더 경계하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모르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그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반대로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좀 현명한 스킨십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어색하지 않게 시작하는 팁 같은 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운 스킨십보다는 역시 가벼운 접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대화하다가 가볍게 팔을 톡 친다거나 어깨를 토닥여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피는 겁니다. 표정이나 몸짓으로 혹시 불편한 기색은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하고요. 칭찬이나 격려 같은 긍정적인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 반응 살피는 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동의를 구하는 태도예요. 특히 이제 포옹이나 손잡기처럼 좀 더 개인적인 스킨십은 잠깐 안아도 괜찮을까? 라든지 손 잡아도 될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킨십은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니까요. 언제나 상대방의 느낌, 그리고 의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 구하기, 네, 꼭 기억해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20초 허그, 이것도 옥시토신 분비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스킨십은 단순한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에 과학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옥시토신 분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높이고 면역 체계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일상에 조금 더 의식적인 스킨십이 더해진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어색함의 벽을 넘어서면 관계는 더 따뜻해지고 마음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작은 터치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아주 작은 스킨십 하나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까 말한 20초 동안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거죠. 만약 혼자 있다면 잠시 스스로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따뜻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 사회 전체가 스킨십의 긍정적인 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